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는 일본 정치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피살당했죠. 그 여파로 참여연 선거가 있었는데 어제 보수사당이 참여연 선거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래서 일본 개헌 세력이 압승을 거뒀다. 자, 이런 일본 정치 관련 기사입니다. 아베가 생전에 개헌에 대한 상당한 그 미련을 갖고 있었죠. 좀 보수주의로 우향우 다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피살 이후에 개헌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몇 군데 여론조사가 나오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첫 40% 선이 붕괴됐다.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서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7.4%포인트나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또 정당 지지율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징계가 있었죠. 징계 적절하다 응답은 33%, 가다하다 응답은 31%, 미흡하다 28%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준석 징계에 대한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고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가 조사한 겁니다. 이준석 징계에 대한 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하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이준석의 문제는 국민의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일단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 이준석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죠. 관심사인데 여기서 또 친윤석열계 안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권성동 원내대표죠. 본인이 대표 직무대행을 자임을 했습니다. 자임을 하고 이준석이 오늘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원래는 이준석이 내가 이것을 주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이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처분권, 징계 자체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대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을 했고 그러므로 권성동 본인이 대표 권한 대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무대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한 대행은 대표가 완전히 거리가 됐을 때, 직무대행은 대표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라고 보고 본인이 직무대행이다. 이 말은 본인이 6개월 동안 일단 직무대행을 하고 이준석이 6개월 징계가 끝나서 돌아오면은 다시 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권성동의 또 이 자기정치 혹은 이것이 이준석과 권성동이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권성동이 정치적 계산을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의 이 말도 보면은 그런 쪽에 가까이 갑니다. 자, 동아일보 사이드 톱에서 여당 자기 당권 놓고 친윤이 내분을 일으켰다. 한쪽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이것은 사실상 대표가 권한을 상실했으니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야. 조기 전당대회 지금 이준석이 여전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지만 대표 임기가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본인 체제로 가야 된다. 권성동 내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당대회에 열어서 새 대표 선출해야 된다는 주장의 권성동은 그거는 이준석이 사퇴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의 당헌 당규라는 것이 상당히 이현령 비현령이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여론을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따라서 이 당 대표 직무 대행을 자처한 권성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자진 사퇴해서 당 대표 거리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퇴해서 당 대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개최할 방법이 없다. 당헌 당규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빠르게 당 대표를 새로 뽑아서 수습해 나서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이준석이 자진 사퇴하는 거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사퇴 촉구에 나설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바로 물러나면은 전당대회도 치르고 하겠지만 이준석 지금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죠.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여론전을 펼칠 거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권성동의 자기 정치 욕심, 그리고 여기서 이준석이 이 권성동을 일단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져서 여론전을 펼치다가 6개월 후에 최악의 경우에, 그 전에 본인이 뭐 가처분 신청 해서 다시 돌아오면 좋지만은, 이준석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 권성동이 앞에서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놓고 본인은 뒤에서 여론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구도를 지금 권성동과 이준석이 짜고 있는 거죠. 자,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꽃놀이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징계를 받고 있는 6개월 동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럼 사실상 당대표죠. 자, 그런데 지금 지난달 6월 달에 공모가 끝난 48개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그러면 당대표 대행 자격으로, 직무대행 자격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전국 253개 중에서 한 20%에 이르는 조직위원장 인선에 이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럼 내년 6월 전당대회에서 조직력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이준석이 그때부터 6개월 후부터 또 5개월 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니까 5개월을 한 뒤에, 그러면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본인이 그때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는 겁니다. 다시 출마를 해서 2년 동안 당권을 잡겠다. 2년 동안 더. 그렇게 되면은 22대 총선이 2년 후에 있으니 공천권을 또 완벽하게 행사를 하는, 이 권성동의 아름다운 그림이죠. 꽃놀이패 그림이죠. 본인은 어차피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가 열려도 당권 도전을 하지 못하죠. 대표 도전에. 그런데 4월까지 딱 원내대표 겸 당대표까지 하다가 6월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정말 꽃놀이패죠. 그리고 지금은 그 직무대행으로서 당협위원장 한 20%를 자기가 임명하는 데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권성동의 앞날은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것이 플랜 B입니다. 권성동의 이런 그림이 플랜 B죠. 플랜 A는 본인이 지금 뭐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당장 복귀하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 이 권성동과 같이 이 권성동의 그 로드맵에 따르면은 본인은 6개월 후에 어쨌든 다시 당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겠죠. 당대표에 다시 출마를 하든지 뭐 하겠죠. 자, 이 상황인데, 한국 경제에서는 원내대표의 당권까지 장악,
1인 2역 권성동 여권 최고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강릉 외가 친구 뭐 이렇게 하면서 자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는 걸 과시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금수완박 입법 이런 거 덜컥 합의를 해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과 거의 합작을 하는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준석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최대 6개월간 그 권성동이 당대표로 겸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당권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그리고 친윤이면서 이준석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친윤 중에 또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이 이 민들레라는 모임을 조직을 하려고 했죠. 민들레. 그런데 그때 이준석이 사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권성동도 거기에 민들레 모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친윤 모임인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준석과 권성동의 이 정치적 로드맵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내년 6월까지 이준석이 하고 내년 4월에 권성동이 원내대표 임기 끝나고 다시 바통을 이어받고 그래서 둘이 그때부터 벌써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 그 이준석, 권성동 합작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당 안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권성동이 바로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가 되자마자 내가 지금부터 당대표 직무대행이야 이렇게 하고 확 나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준석이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당장 반발을 하고 하는데 권성동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와 정치적 로드맵이 같이 맞출 수 있는 권성동이 그렇게 하니까 조용하게 있었다. 이준석이.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당내 그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당내 영향력, 외부 인지도를 높인 뒤에 내년 초 대표권을 이양을 하고 4월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6월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출마한다. 이렇게만 되면 꽃길이죠. 자, 어쨌든 권성동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고 친윤,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동아일보면 보시면은 일부 친윤은 빨리 새 대표 뽑아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사진은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그제 지지 모임을 열었습니다. 주말에 1,100명을 버스 23대에 나눠 타고 이 야유회를 갖고 안철수, 김기현도 내일 모레 각각 이혼 모임을 열고 자 이렇게 권성동의 꽃놀이패를 뭐 가지고 있지만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특히 장제원 의원 쪽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빨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제원 의원은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안철수가 당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당헌 당규 말씀드렸죠. 지금 권성동은 당헌 당규상 이준석이 버티고 있으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친윤계 의원들은 권성동이 자기 당권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막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조기 전당대회 할 수 있다. 이 대표 징계는 전당대회 개최 사유다. 자, 이것이 어떤 조항에 나오냐면은 당헌 26조에 따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당 대표의 거리 또는 거리는 아예 사퇴하고 없는 거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 자체를, 이 사태를 기타 사유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당대표도 뽑을 수 있다. 자, 당헌 당규는 어느 당이나 막론하고 힘을 가진 자가 해석을 하는 것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윤 안에서 일종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권성동은 이준석과 같이 가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 이준석 중징계 이후에 포스트 이준석 윤핵관 내부서도 동상이몽 2차 내분 조짐이 일어난다. 제가 앞에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다시 또 대도 크로스 민주당과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있는데 여전히 이 당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이 사람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윤핵관은 당규를 개정해서 전당대회 열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열면은 이준석의 남은 임기 1년 그러니까 11개월 정확하게 11개월만 더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당규를 개정해서 이거를 지금 뽑는 대표가 2년 동안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유력한 당권 조작 권성동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데 대해서. 장제원 지지자 1100명 모임해서 새 가세를 했고 이준석은 전국 순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준석 지금 그 주말 동안 좀 활동을 자제했죠.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말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뭐 별다른 코멘트 없이 포카혼타스 OST 바람이 빛까 유튜버 링크를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는데 왜 나무를 베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중징계에도 정리 안 되는 분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이원총회가 본초령이다. 일단 이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은 알 수가 있죠.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중에서 이준석을 따르는 의원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그 10명도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속속 돌아서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선수별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나눠서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난상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옥렬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있었죠. 자, 윤석열 정부, 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싣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이드 톱입니다. 송옥렬,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 이것을 강조를 하죠. 한겨레신문 또 사달란 지인 인사, 성희롱 발언, 송옥렬, 결국 사퇴. 자, 이 상황에서 송옥렬 지명 6일 만에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인사청문 앞두고 자필 입장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부정평가에서 인사난맥, 이것이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부정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사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 그 다음이 경제 문제인데, 자, 인사 문제. 이 계속,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지금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도 새로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인사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이 또다시 내분에 휩싸이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준석이 권성동과 손을 잡든지 해서 다시 이 당에 입김을 행사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전국을 다니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활동 폭은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됐으니 그 뒷마무리도 좀 적극적으로 집권 세력이 나서서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번 주에 당대표 대진표가 만들어지죠. 지금 어대명 기류 속에 친문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친명, 반명 대결 구도 이렇게 하지만은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맞서 싸울 이 국민의힘 대표 과연 누가 돼야 될까요? 이준석, 권성동, 아니면 안철수, 나경원 어느 쪽이 더 그림이 될지는 다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